새만금 도민회의 홍보기획팀 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지면에서 지금 들판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언 30년, 정확히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농지에서 또 뭐 산업용지, 관광용지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 산업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지금 만들겠다는 그 국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8년 동안 새만금 사업으로 우리 포항 국민들, 전국 도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또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무슨 이익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이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포항 국민들과 전국 도민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건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도민들과 같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전북대학교 지구환경학과 오창환 교수님으로부터 저희가 이번에 새만금 이대로 개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강연을 듣고, 또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새만금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전북대학교 교수님 오창환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해수유통을 하면 새만금 사업이 잘 못되지 않을까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새만금 계획은, 새만금 사업은 1992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2003년도, 2004년도에 굉장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많은 분들은 현재와 같이 이 새만금이 산업복합단지인 줄 알고 계셨지만, 사실은 이때도 계획은 다 농지였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이 언제 바뀌냐 하면, 이 찬반 논쟁이 굉장히 있은 다음에 아마 그 영향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생각을 바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농업농지 100%에서 농업농지 70%, 산업관광농지 30%로 바꿨다가 다시 이것을 더 바꿔서 농업농지가 30%로 줄어들고 산업 및 관광용지가 7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2003년도에 전라북도민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미 사업은 90%가 완료가 됐다. 근데 저희는 뭐라고 그랬냐면, 새만금 방조제가 90% 완공이 된 것이지 내부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미 다 거의 다 된 것을 무슨 말을 하냐, 90% 됐다. 수질은 2013년이면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도 수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뭐 현재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 액수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그때 1조 3천억이면 다 하겠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결국은 22조, 방조제까지는 25조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미 5급수, 6급수로 나빠졌는데 목표는 3, 4급수가 돼야 되는데 이미 넘었죠.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새만금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3년도에 새만금 개발청, 올해 새만금 개발공사가 만들어졌지만 사실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 하나 더. 현재 27년이 지났고요. 지금 돈을 너무 안 낸다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미 10조가 들어갔어요.
10조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냐면 15조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부 개발은 12%밖에 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5개가 들어왔습니다. 10조를 넣었는데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달성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8천억 정도 지금 현재 이 포인트에 있고요. 매년 8천억 정도를 넣는다고 해도 이것이 2040년으로 훌쩍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또 민자이기 때문에 민자가 안 들어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건 사업이라고 계획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27년에다가 30년 더 나오면 60년 이거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의 군산, 김제, 부안 지역의 경제는 매우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이고 어촌이고 특히 어촌은 그 피폐해짐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7년간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전라북도고 아무데고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 한번 계산해 봤더니 현재까지 어업손해가 7조 5천억. 그런데 이 1990년도에 비해서 이 시기에 전라남도하고 충남이 2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걸 고려하면 15조 원 정도의 어업 손실을 봤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업 손실이 매년 1조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수입도 아마 계속 우리가 지금 순천만을 보시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순천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관광이 없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10조를 넣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부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새만금의 수질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새만금 사업은 끝난다는 겁니다. 10조가 들어가고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수질이 나빠지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죠.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넣는데 이 사업이 끝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위에 보시면 3등급, 4등급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는 목표가 4등급인데 여기는 3등급이에요. 하류를 더 깨끗하게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궁여지책인데 여기는 3급수 정도가 안 되면 수변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3급수를 했는데 위는 4급수. 4급수가 더 더러운 거거든요. 하류를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지만 하여튼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미 이 만경강의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수질이 안쪽은 이미 5급수를 넘어섰고요. 바깥쪽도 이미 4급수 목표 이미 넘어섰죠. 저게 현재는 해수가 유통이 그나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쪽도 결국은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수질이 참 하천 동진과 만경강 수질이 좋아졌다. 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만금 내부로부터 오염된 퇴적물이 오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질 대책을 과거 2003년도에 얼마나 들을까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때 한 20조 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새만금의 상류는 전라북도 전체가 답니다. 모든 논밭, 모든 산, 모든 도시, 모든 걸 다 수질 대책으로 세워야 되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경 동진강에 대한 수질 대책은 세워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는 수질 대책은 정지된 물에 들어가는 수질 비용에 비해서 훨씬 적죠.
정지되면 엄청나게 수출 비용이 많아집니다. 하여튼 현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상태가 나쁘고 하나 더 눌러주세요. 그 망령강이 동진강이 더 좋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 더 좋지도 않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보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저 위쪽 표를 보면 0, 1, 2 해서 대책이 0은 그러니까 1은 어떠한 아니냐면은 수익 대책을 계속 2단계를 하는 것이고 2번은 돈이 현재 확보되지 않고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2를 돌려보니까 평수기는 이게 물이 많거나 적을 때가 아니죠. 이 목표가 이 총인이 0.05mg/L인데 0.05를 넘었습니다. 망경강도 동진강도. 그래서 이런 대책 위에 사실 할 수 없다는 대책까지를 더 넣어요. 그래서 보니까 겨우 0.045, 0.05 턱걸이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상시기 때문에 수질이 나빴을 때가 몇 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수질이 나쁜 달이 몇 달이 더 있을 수 있고 수질이 좋은 달이 몇 달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몇 달 동안 수질이 나빠지면 거기서부터 썩기를 시작을 하고 한번 썩기 시작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이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것도 심지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내부에서 공급되기 시작한 오염량은 고려된 것이 아니고 또 새만금에 도시가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고 거기서 오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앞으로 발생한 오염물을 하나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저질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불가능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질 목표 달성 불가능하다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수질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 신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신문들은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이런 보고서가 어떻게 수질 목표를 달성했다는 보고서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예, 앞으로. 그래서 이 해수통이 없으면 새만금 호수가 썩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는 경우는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많은 분 전라북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때 가서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그럼 문 닫으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과연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활발히 논의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새만금 내부의 메리토가 과연 매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양의 토사가 있느냐. 저기 보시면은 한 총 7억 583만 세제곱미터의 토양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새만금 호 내에서 5억 660만 거의 새만금 호수 내에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부에서 가져올 흙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새만금 내부에 이 토사를 갖고 오면 과연 해결이 될 것이냐. 이 혼의 퇴적물은 연약토기 때문에 최소한 상부의 3, 4m의 메리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갖고 오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새만금으로부터 30km 이내에서 흙을 가져올 수 있어야 경제성이 있지. 넘어가면 돈이 왜냐면 이동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하죠. 근데 여기는
해석장이 별로 없어요. 이 세 개마저도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흙을 가져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만들겠다는 땅의 실체가 진짜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흙을 저렇게 5억 660만 세제곱미터를 파면 굉장히 깊은 곳이 만들어집니다. 깊은 곳이 만들어지면 거기 물이 안 빠지죠. 그럼 여기 다시 또 썩는 겁니다.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새만금 내부의 오염을 더 심화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이 지역은 이렇게 안반까지 한 40m 정도의 두꺼운 갯벌층이 있기 때문에 파리를 다 박아야 돼서 굉장히 그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에 굉장히 약하죠. 이번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경주에서도 났었죠. 경주에서 난 지진에 비해서 포항에서 난 지진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피해는 5배가 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런 연약지반에 오면 지진파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온난화에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은 어떠한 그 도시를 만들기에는 적합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네 번째 문제는요. 어업 생산량이 지금 1990년에 비해서 74% 감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천억 손해를 본 걸로 예상되고요. 그 기간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체 어업 생산량 22%, 그 전북 주변에 있는 충남에서는 94%, 전남 지역에서는 90%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100%를 더 더하면 15조 정도 피해를 봤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4,400억 원, 2배로 치면 거의 1조 원의 피해를 계속 아마 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네 번째 보시면 순천만에서의 경제적 이익만 1년에 1,700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이만큼 관광사업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사가 앞으로 몇십 년을 계속 갈 텐데 매년 저희는 어업과 관광 피해로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대기업을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이라고 다들 믿으셨어요. 근데 대기업은 절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도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없으면 GM처럼 언제든지 떠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수산자원은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을 함으로써 전라북도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새만금 지역의 지형도인데요. 이게 이제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안쪽에는 굉장히 여기 허연 부분이 낮은 것이고요. 이렇게 색이 짙을수록 깊은 부분이 되죠. 거의 낮은 부분의 끝에다가 지금 방조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민물하고 썰물이 섞이는 데면서 낮고 햇빛이 잘 들어가는 커다란 산란장입니다. 이 산란장을 지금 저희는 다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74% 감소,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닫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새만금은 이렇게 산란장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고, 또한 이렇게 민물과 썰물이 만나야지만 기름이라든지 양식이 잘 되는데 그걸 다 차단해버리니까 양식 없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안 흐르니까 이쪽으로 물이 잘 안 흘러옵니다. 물이 잔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 지역에서도 점토물이 깔아앉아서 바닥에 돌이 다 점토로 덮이다 보니까 물고기가 살 집이 없어지죠. 바깥쪽에서도 역시 뭐 산란 장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 바닥마저 점차 점토로 덮이게 되면서
어업은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74%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다음. 그런데 이제 재미난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사업의 농지는 100%에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이 농업 용수 필요 양은 1억 4,50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이 새만금은 거의 10억 톤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의 14.5%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호수가 다 담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지역의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는 용담댐과 부안댐에서 가져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만금 호수는 다 농업용수만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다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게 개화도죠. 개화도에는 요만큼 저수지 가지고 농사 다 짓지 않습니까? 지금 개화도가 이겁니다. 이게 농지입니다. 개화도의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새만금으로 다 막아서 이 농사를 져야 될 이유가 없죠. 필요하다면 이 안에 이런 곳은 어차피 해수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수지 안쪽에 이런 물을 막아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 물을 눌러서 해수의 지하수가 안 들어올 수 있게 이 안에다가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해수 유통을 한다고 해도 이걸 전부 부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해수가 과거처럼 완전히 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앞에는 해수지만 이 뒤쪽은 담수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해수 유통을 하면 전체를 다 열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연다 하더라도 안쪽에는 담수. 따라서 농사 짓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새만금 호수를 만든다는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수질 오염에 대한 위험도를 갖고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메꿀 흙은 없습니다. 삼성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지역은 메꿀 흙도 없는 그걸 삼성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진짜 수변 도시가 되려면 수변 도시의 큰 수변 도시는 해수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뭐 호수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 비용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수변 도시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땅만 포기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 농사도 질 수 있고 현재까지의 계획을 다 할 수 있으면서도 해수 유통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량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관광과 어업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최근 이제 미세 및 초미세먼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새만금 여기가 이제 그 새만금 지역. 이 주변 지역이 경기도 굉장히 나쁜 지역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전북이 거의 전국 최고입니다. 도대체 전북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높아야 되는가? 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소스는 별로 없는데 근데 아직은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기 보시면 첫 번째 그 뻘질의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뻘질의 갯벌의 입자 사이즈가 점토라고 부르는데 이게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퍼다가 쭉 널려놓고 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다 나르죠. 현재 김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벌써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얇아서 작아서 멀리까지 날아가서
전주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꼭 이렇다 할 수 없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도, 근데 미세먼지는 사실 굉장히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일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제가 새만금 사업의 비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 필요하지도 않은 호수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 즉 지금 현재는 뭐냐면 매립 속도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매립 속도를. 아까 보셨지만 매립 속도 늘린다고 금방 끝나는 게 아닌 거 보셨잖아요. 8,000원씩 들어가도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매립 속도를 늘린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매립 속도를 빨리 하자는 건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 도민회에서는 그런 요청을 했죠. 앞으로 수십 년 후의 일은 공약하지 말아라. 우리가 당신이 끝날 수 있는 정권 안에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얘기를 해달라. 이제까지의 새만금의 공약은 언제 달성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표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셨어요. 수십 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 달성할지도 모르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표를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제는 표를 주는 분들이 그렇게 표를 줘서는 안 되죠. 뭔가를 내가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뭔가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표를 줘야지, 그렇지 않은 것에 표를 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만금 해수유통에는 아직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 중인데, 조력 발전일 수도 있고요, 교류 발전일 수도 있고요, 배수관문을 추가로 해서 우리가 물의 양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방향 이외의 조합이든 어떻게든 해수유통량을 대폭 증가를 시켜서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복원하고 생태활동을 활성화해야 된다. 살기도 좋아지고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고 수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가능하지 않은 매립의 속도전은 이제 멈춰야 되고, 현재 개발된 지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여기에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와가지고 여기 재생 에너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저희도 그러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넓은 땅이 생기면 농사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재생에너지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대기업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은 돈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죠. 결국은 여기 사실 다 우리 땅이었거든요. 전라북도 땅이 돼가지고 여기서 어업도 하고 맨손 어업도 했는데, 이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다 남의 땅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 땅, 누구 땅이 돼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새만금의 농업지역도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대기업의 어떠한 그 농사지역을 대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럼 김제농민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도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뭔가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생각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업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우리끼리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이제는 전라북도민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알아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한 얘기 좀 드리면 이게 2017년 조사 결과인데요. 우리가 이제 6년간의 어업 생산량을 보면은 조금씩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지금 8조 6천억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업에 의한 생산량은 8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연근해 어업하고 양식이 되죠. 원양이라든지 내수면 어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음부터. 근데 여기 보시면 전국 시도의 어업별 생산 동향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원양어업을 빼고 전국의 어떤 그 생산량이 7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남은 2조 6천억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고 충청 남도는 5천억. 근데 전라북도는 2,700억. 그 중에서도 보시면 내수면 사업이 엄청 많죠. 새만금이 닫히면 없어질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1990년도에 전라북도의 어업 생산량이 전라남도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는 그 추세대로면 8천억 정도의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비해서는 5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천억에서 1조 이상의 생산을 해야지만 지금 당연한 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라북도는 수천억을 날리고 있다는 게 이 표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전라북도의 어업은 끝납니다. 새마을도 많이 갔죠. 지금도 배를 못 띄우니까 고기를 우리가 못 잡으러 가고 충청남도 전라남도에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그냥 이렇게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공장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수산업에 관련된 공장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8천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천억은 그거에 연관된 2차, 3차 산업과 연결해서 굉장히 큰 액수인 거예요, 사실.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라북도 예산? 올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다는 게 6조 5천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온 게 6조 5천억인데 이렇게 1조 이상을 날리고 있다는데 우린 조사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전라북도의 예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피해인데 어떻게 이런 걸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정말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수산업의 복원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공장 한두 개 들어오는 것보다도 훨씬 전라북도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산업이 이런 상황이고 다음부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물이 들어와야지 여기가 이제 산란장이 되면서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는데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시화호의 경우입니다. 시화호의 경우에 이 조력 발전을 해서 저 위에 보시면 이 왼쪽에 막 올라갔다 내려갈 때 원래 이런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 이후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수면에서부터 1.5m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조력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없어졌다가 이런 파란 부분만큼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수관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지금 새만금의 수위가 얼마큼이 변하냐면 50cm가 변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의 관문보다 2배 이상의 해수를 유통할 수 있도록 관문을 더 만들든가 조력 발전을 하면 1m가 되죠. 새만금의 평평한 걸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갯벌이라면 물에 들어갔다가 물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게 갯벌이지 않습니까? 1m에 있을 때 그 얼마나 면적이 나올 것인가 계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분 해수 유통만 하더라도 상당히 옛날에 그 새만금 갯벌을 다 살려낼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갯벌화로 다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해수 유통은 불가능하다면 이게 부분 해수 유통으로 이걸 넓혀라. 그 다음에 지금은 간접 완저가 2번이 반복되는데 한 번만 문을 열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죄송합니다. 꺼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항상 끄고 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만조간저 때 2번 다 열면 물의 양은 2배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되고 또 겨울 같은 데는 홍수가 없으니까 저 1.5 수위를 좀 더 올릴 수 있죠. 그럼 더 많은 물이 들어오니까 더 많은 갯벌이. 따라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복원을 시화의 경우를 볼 때도 어떤 조력 발전을 하면서도 에너지도 얻으면서 해수량을 늘려서 갯벌을 복원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것은 결국은 관광이나 이런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 문 대통령이 오셔서 지시하고 간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위는 이 새만금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고요. 현재는 그게 이제 저기 보시면은 한 9.4 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계획은 여기 보면 3 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태양광이 2.4, 해상 풍력이 한 0.6 정도. 대부분의 이런 그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은 저 군산 쪽하고 현재 여기는 만경강이 나가는 아래 이쪽, 그 다음에 만경강 동지강 하는 이 사이 이 지역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만금 도민회의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설치는 동의하지만 이 위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2020년에 해수 유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 평가가 들어가야죠. 해수 유통을 해서 갯벌이 살리게 되면 이 지역이 상당히 갯벌이 많이 살아난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이 지역에 성급하게 이런 태양에너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 방조제에 보시면 방조제에 빈 것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럼 먼저 하고 싶으면 방조제에다가 해라. 방조제는 지금도 이미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빈데 이미 설치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피해서 현재 땅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다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하자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여기다 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장을 가져오는 것들은 찬성하나 그것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고 먼저 방조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거의 민자로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민자가 대부분일지라도 정부에서 일정한 돈을 내서 확실한 뭔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삼성이 들어온다고 했다 안 들어오면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민자를 다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가능성도 있지만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진짜로 원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민자 유치를 해야지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은 좀 나중에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풍력 발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어업하고도 관련되지만 여기 무슨 미군기지에서도 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하는 것이 복잡해서 그다음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지만 저희도 생각이 이런 그 조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방조제를 따라 만드는 태양광 이 뭐 이런 길을 따라서 만드는 이런 건 저도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공장들이 유치가 된다면 군산 쪽도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나 현재 위치 선정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그 덴마크 그다음에 뭐 독일, 네덜란드는 북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갯벌이 많이 잘 발달. 매우 추운 곳입니다. 여기보다 더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갯벌이 도대체 관광이 되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2003년도부터 얘기한 건데 거기에 가보면 처음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2006년도 이건 충남에서 조사했어요. 충남에서 조사한 자를 보면 56억 유로 8조, 7조 정도는 1년에 갯벌에서 관광으로 7조를 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들어오는 저기 꼭대기에 그 오는 사람 숫자 보면 독일의 왼쪽 오른쪽 1.56, 1.8, 100만 명 단위거든요. 15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옵니다. 도대체 갯벌에서 도대체 뭔 관광을 해서 이렇게 오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관광의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얼마나 스테이,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느냐, 머물게 할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서는 10일에서 7일, 8일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갯벌 본 사람이 갯벌을 못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지 생각해 보셨어요? 중국은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갯벌이라는 걸 구경 못 해본 사람들이 한 10억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한테는 너무 갯벌이 흔하지만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 이건 이제 저희가 사실 2003년도에 이미 얘기했던 얘기예요. 근데 충청남도는 이걸 받아서 뭔가 막 연구를 하는데 전라북도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유럽을 보면 한 150만 명 정도 10일 정도 머무는 걸 목표로 할 수 있고 10년 이내에 3, 4회.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4년도에 시작했으면 10년 안에 이미 이걸 달성했어야 돼요. 저희 생각은. 그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새만금은 돈은 너무 많이 드니 모든 돈은 군산 산업단지에다가 다 투입을 해서 군산 쪽을 끝내라. 전 지역을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나머지는 놔두고 이 지역은 관광이나 이런 어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하고 부안 쪽에만 좀 관광단지를 만들어라.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산업단지도 만들어지고 관광과 어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게 201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2014년도 지나서 2018년이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뭔가 판단에 판단에 뭔가 우리가 아니죠. 어떤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 부탁드리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독일 모델 벤치마킹 해보면 갯벌 박물관 연구소 지금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새만금은 세계 3대 갯벌 정말 세계적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의 멸종 위기에 있는 물새들이 철새라고 그러죠. 50%가 이 지역으로 지나갔어요. 여기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어마어마한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세계적인 거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고서 십몇 년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거 많이 복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갯벌 박물관을 만들 수 있고, 뭐 갯벌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학교도 만들 수가 있고, 다음. 뭐 여기 보면
프랑스에 있는 갯벌 안에 있는 섬인데 물이 차면은 이렇게 물이 차면은 못 들어가고 이제 물이 빠지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데들에 이제 안에다 숙박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만금 밑에 보면 지하수가 어디는 담수고 어디는 해수예요. 그래서 새만금 내에서도 이 담수를 뽑아낼 수 있고요. 저 안쪽에서도 이 해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 뭐 양식장, 수영장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요. 다음. 뭐 이제 뻘욕에 관련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특화뻘도 개발할 수가 있고 뭐 다음 뭐 갯벌 산책로 뭐 난이도에 따라서 3km, 5km씩 여러 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갯벌은 사실은 모래벌도 있고 뭐 죽벌도 있고 아주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성 자체가 사실은 다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관광용 갯벌 양식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이 지역의 음식, 관광객들에 제공하는 음식에다 우리가 쓰는 것을 특화해서 뭐 이런 연습지도 우리가 잘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 뭐 어장 뭐 회복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 시스템들이 다 이게 관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예, 그 다음에 뭐 철새들도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쪽에는 물이 좀 잔잔하기 때문에 요트 관광하기도 참 좋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그냥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갯벌을 가지고 하시는 관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천만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단 이거는 생태가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 복원은 그냥 자연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전라북도 예산 6조 5천억인데 여기서 1조가 나온다면 더 이상 전라북도는 딴 것보다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작되면 2차, 3차 산업이 연관되면서 굉장히 많은 직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지역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못 살고 있는데 아무도 불평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죠. 피해 보시는 분들이 피해 본다고 생각을 안 하면 누가 그 피해를 생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해결해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표가 있어야지만 정치인들은 움직이고 정책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표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거.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수통을 해서 진짜 새만금이 전라북도에 진짜 어떠한 그 좋은 환경과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무모한 매립으로 다음 우리가 다음 무모한 개발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절망을 줄 것이냐 선택할 때가 지금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과거에 한 가지만을 생각했던 거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좀 이 새만금 사업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이 아주 잘 사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만금 개발 이대로는 안 된다 강연을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해주신 저희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님 오창환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을 주관해서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주신 그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고영존 대표님 일어나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다 새만금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왔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우리 도민들한테 유익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새만금 개발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같이 논의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그런 장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저희가 새만금 도민회의라고 이렇게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또 나가시면서 그 도민회의 그 회원 그 가입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사인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영주 대표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고영주예요. 답답해서요. 이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28년이 됐지만 우리 부안 사람들한테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새만금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건지 그러지 않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들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고민들을 하고 그러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걸 공론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새만금 도민회의가 이렇게 그 발족이 돼서 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도민회의 얘기가 전부 옳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장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질응답을 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부분에 관한 질문이나 이런 걸 정황 교수님께 해주시는 게 훨씬 그 바람직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편하게 토크쇼 같이. 질문 혹시 있으시면 궁금한 거라든지. 저기 조경원 교수님 우리의 한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는 새만금의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지선 어민들이거든요. 우선 특별법부터 제정할 때 피해 입은 지선 어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법에 특별법에 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28년 동안 겪으면서 살았는데 동네는 이미 거덜났어요. 피폐해진 이 동네는 사람 낮에도 사람 하나가 안 돌아다닙니다. 전라북도 유동인구가 가장 전국에서 많은 것은 바로 새만금 사업으로 시작돼서 좀 쓸만한 분들, 훌륭하신 분들은 다 외주로 나가버렸습니다. 먹고 살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이탈이 되어버리고 재직이 문이래기들만 남아서 있으니 뭔 발전을 시키고 무엇을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통탄을 일이고
죽을 심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수님이 이런 도민회의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기분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밑받침을 충분히는 다 못할 망정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조 원 들여서 만든 땅에 소먹이나 기르고 있는 사료사업을 하고 있으니 인간이 가장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장 환경에 소 먹이를 키우는 그런 것이 됐으니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소가 웃겠어요. 정말 이건 잘못된 사업이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많은 그 경험과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도모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창원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크나큰 것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28년 전에 그 새만금에서 절대로 새만금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 전라도 도민들은 과연 누가 와서 반대를 했었을까?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이 오늘 그냥 뻔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주신 정말로 천만만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남부환경교류연합 중앙 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를 부안에서 하고 있고요. 이 새만금의 이익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실용을 하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씨가 그 당대표 시절에 우리 새만금 지역에 비행장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현 국무총리가 또 그런 말을 했었죠. 또 우리도 또 이쪽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도 그딴 소리를 했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고에 와서는 이게 뭡니까? 여기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원자력 발전 4, 5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태양광 발전한다는 것은 하나의 짜고 치는 고수들이다. 여기다 비행장이고 뭐고 새만금은 어떤 개발을 안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저지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힘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아무쪼록 교수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해주니 너무나도 고맙고 앞으로 한결같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쳐서 청와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꼭 성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창원 교수님.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을 전부 새만금에 굉장한 열연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새만금 현지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제가 98년도부터 새만금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운동을 열심히 해서
참 서울로 전주로 장병들한테 두드러 맞아가면서 또 교도소도 갔다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 새만금 하나 가지고 너무나 목을 매다 보니까 우리 오창훈 교수님 잘하십니다. 자, 전 노무현 대통령 해수부 장관하고 한명숙 전 총리 환경부 장관한테 저희 수십 번 만났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만금을 막으면 여기 재앙이 온다고 했어요. 재앙이 온다고. 그 도울 김영엽 교수가 현직 대통령한테 저주받았다라고 말한 게 저희랑 같이 천막 쳐놓고 3일간 단식 투쟁하고 같이 올라가시다가 그 하신 말씀인데 그분들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할 때 물막이 공사했습니다. 제가 물막이 저지하다가 해경하고 싸워서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고 지금에 와서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대로 간문 하나 더 만든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똘똘 뭉쳐서 뭔가 잘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되게. 제가 송화진 지사님을 저희가 면담 요청을 했어요. 대화도 그 여민들 대표들이 해수욕장이 하도 고기가 많이 죽고 썩어서 저희 힘으로는 안 돼서 저희 도의원이 그때 지역구 도의원님이 특히 저 도의회 부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을 이용해서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한 30번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민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설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새만금 얘기만 하면 목이 맨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기 오신 분 똘똘히 붙여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에 진짜 잘되게 30년간 기술했는데 태양광 한다는 그러한 진짜 대통령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한 정신병자를 돈 찍었다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기 오신 여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똘똘히 붙여서 우리 새만금 잘 되는 방법을 한번 나오겠다. 해수도 꼭 해야 됩니다. 해수도 꼭 해야 되지. 지금 가서 보세요. 물 간장 색깔이에요. 간장. 제가 매일 가다 오늘도 가다 갔다 왔는데 가서 아까 5급수 7급수 8급수도 안 나옵니다. 지금 상류주에. 그게 심각해요. 공사원이랑 다 물을 막아놔 버려가지고 완전히 빨간색이에요. 이게 물이 지금 바닷물이. 그런데도 얘들 뭐라고 아까 4급수 3급수 4급수 샀습니다. 간문 앞에 섰다가지고. 예, 그거를 우리 아까 우리 이 도민회의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못하는 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나 인력이나 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새만금 한번 썩히려면 저희 배 다 갖다 한번 막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그건 저희가. 그래서 새만금 저 한번 썩혀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라북 도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도 안 받아주는 제가 얘기해도 사실 소용없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표가 안 나오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괜히 내가 전라북도의 생활용 사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내가 혹시 이 얘기를 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힘들지만 이거 괜히 얘기하면은 뭐 전라북도에 역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좀 얘기하다가 그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론이 모이지가 않는 것이죠. 힘들다고 불평을 몇 번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 6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여러분들의 피해를 여러분들이 내 피해를 보상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라북도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여기서 전라북도를 끌어갈 수 있는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를 지원해라죠.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피해를 보상해라가 아니라 전라북도 잘 살고 싶으면 우리를 잘 살게 해서 여기를 잘 살자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도의원이 되고 부안의 군수가 되시면
그분들이 직접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러 당이나 아니면 도의원, 도지사한테 강력 항의를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다음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시작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부안 군수를 변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지역 도의원을 변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혹시 전라북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지 못했다면 그건 바꿔주세요. 여기가 잘 사는 게 전라북도가 잘 사는 거니까. 우린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피해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같이 잘 살자. 올바른 방법으로 전라북도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한 요구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전라북도에 새만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 몰라요. 새만금이 뭔지. 전주에 가서 새만금 얘기하면 관심 있을까요? 무진장에 가서 하면 관심 있을까요? 사실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이 부안, 군산, 이 지역 주민분들만 정말 강력한 의지를 발휘한다면 새만금은 바뀌게 돼 있어요. 사실 주역이잖아요, 이 지역에.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자면 그냥 따라갈 겁니다. 지금은 단지 과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새만금청 도대체 전라북도를 위해서 있는 건지 누구 위해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때까지 가져온 돈 대부분 누가 가져갔나요? 건설업자들. 건설업자 다 가져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 쓰레기 청소부나 하라고 네. 그렇게 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혼자 힘드니까 혼자서 사실 힘드시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자꾸 만들어내시는 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기 안 하셨던 딴 분들도 같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지역에 변화가 오고 군산의 변화, 이 두 지역만 변화해도 아마 도지사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 아프시지만 그것은 이제 있고 이제부터 그 필요한 힘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필요한 힘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나를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도 같이 잘 살리는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그 의견을 좀 만들어 나가셔가지고 부안군수 여기 도지사 도의원부터 가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 군민 한 사람인 김인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새만금 도민회의 구형조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오창한 교수님 새만금의 아픔과 현실과 비전에 대해서 명강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회가 전환점이 돼서 부안군 전체 사회단체가 한번 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가 도에 전달이 되고 또 도지사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울림이 돼서 부안군의 현실을 타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언을 해드리고 싶고 오늘의 이 장이 연대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변선면은 고대경이라고 합니다. 해수유통이라는 게 이제 갯벌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갯벌도 어느 정도 살리려고 하면 현재 있는 관문만 열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관문을 현재보다 몇 배 정도로 더 확장을 해야
뭐 갯벌 반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건지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요. 예. 구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세한 것은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국민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자세한 걸 해나갈 계획인데 현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무리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5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갯벌량이 적죠. 그 다음에 그걸로 수질 정화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까지 못 들어가니까 최소한 2배는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최소한 2배의 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더 이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과 맞물려서 아마 저희가 고민해야 되겠죠. 더 많은 물량을 넣는 게 적합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논의가 사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주고 도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2배 정도까지는 당연하나 이거 3배로 늘릴 것이냐 아니 2배 정도에서 충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같이 해나가자는 것이고요. 현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2배 이상 정도는 돼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m 폭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갯벌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질문 아까 제가 빡쳤는데 예. 태양과 이 부분 조금 조정 아까 위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원자력만큼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만 환경 파괴가 그런 자연 환경 그 생태계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거나 말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학계 종가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연대해서 이런 백서를 내주고 또 공론하고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약 10% 정도 면적에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체 양의 70% 이상은 개인적으로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판도 결국은 폐기물이 되죠. 거기 중금속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태양파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 에너지나 이런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그 피해가 적다는 것이지 피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석탄 발전소를 넣을 것이냐, 태양 발전소나 주력 발전소를 넣을 것이냐, 우리 이제 주력이나 태양광을 선택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피해도가 적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피해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고 또 이게 뭐가 있냐면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 같은 것들은 전기 자동차나 옛날에 배를 만들던 시설이 이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진짜로 여기 그런 단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공장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큼 놨다가 다시 드러낼 것이다.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오랫동안 계속 있어야지 여기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라. 따라서 저희는 방조제 계속 있는 곳을 사용을 하면 훨씬 단가도 적게 들고 거기에 따라 공장도 들어올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금 갯벌로 잘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다른 걸로 유용한 지역에다가 갖다 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수산물이 많이 나는 땅을 황무지를 해가지고 소목이 키우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생산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태양광만 하는 것은 안 좋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태양광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 지역, 그게 다 방조제 같은 지역, 그런 데다 하고 이런 태양광이 더 유리하지 않을 만한 곳은 보류하고
나중에 도민들이 다 사이한 다음에 여기는 더 좋은 게 있다면 거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좋은 정확한 정보를 도민들한테 다 주고 도민들이 선택을 하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정보도 안 주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고 우리 뭐라 따라오라고만 자꾸 하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내놓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우리한테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저희 이제 의미고 아까 태양광 에너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지금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네. 환경성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받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인지 또 그리고 뭐가 의문스럽습니다. 새만금의 관광부지로서 우리 부안 쪽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어제 전화 왔습니다. 그동안 부안 땅을 관광부지, 국제 관광부지를 하려고 국제 관광지를 하려고 그동안 수년간 노력을 했던 분이 부안 배렸다. 태양광을 그 지역이다 태양광을 한다면 부안 땅가 관광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태양광을 설치를 했었을 때 풍력과 과연 공항에 전자파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비행기가 착륙 이륙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걸 핑계 잡아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동안 정치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사기꾼들이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어차피 아마 모든 거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정해진 지역들은 아마 환경영향 평가를 받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영향 평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떤 한 분 생각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까지는 자꾸 데이터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야단치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피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라북도한테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피해받는지 너희 조사해라. 왜냐하면 제가 한 조사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국가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은 제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확실히 조사가 너희들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니가 아니라 조사한 데이터를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내야지 그 다음부터 그거 가지고 이제 그쪽에다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라고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굉장히 좀 이성적인 것으로 화는 나고 막 열불은 났지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좀 더 이성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전라북도 우리 피해 상황을 조사해라. 그 피해를 부항운수도 하셔야 되고 도지사도 해야 되고 여기 수상관련돼서 다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조사가 안 나와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딱 받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물어보실 때도 약간 한 분으로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그걸 해서 부안 전체 의견으로 가면 대답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물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이제 하나씩 해결을 나가시기 이거 뭐 사실 화는 나지만 화낸다고만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공포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 그렇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해수 유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1억 2천만 평의 땅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1억 2천만 평 중에 물에 의해서 담수되는 면적이 몇 프로나 되고 육지화되는 면적이 몇 프로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배수관문 두 군데를 상시 유통을 시켰을 때 50cm가 더 수면이 높아진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 배수관문으로부터 몇 킬로 정도까지 물이 수질이 정화되고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개화도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개화도에서 몇 킬로 앞쪽까지 그 변화가 있고, 개화도 어민들이 상시적으로 어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배수관문이 몇 개 정도 만들어져서 1m,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1m 정도 됐을 때는 개화도 어민들이 3km 정도에서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자료들을 연구하시는 것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고 왜 해수 유통을 해야 되는가를 절실하게 깨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역시 포항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수관문을 몇 개 정도를 만들어서 했을 때 이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고, 그랬을 때 이 환경이 포항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실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훨씬 해수 유통에 대한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혹시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추후에라도 꼭 준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질문하셨는데 이걸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부안 군수한테 질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잘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런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딱 맞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누구도 아직은 제시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명이 조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많은 사람들이 조사해야지 만들어지는 데이터라서 그런 것들은 사실 나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처럼 요청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그 앞에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농사 짓는 지역일 때는 땅을 돋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수제 바깥에 있는 물이 이 농지보다 높아도 돼요. 왜냐하면 농사지에서 한번 잘못해서 넘어오면 그게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근데 도시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걸 다 돋궈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의 농사 지역이 아닌 지역은 다 이걸 높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홍수가 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지역이라든지 공단 지역은 다 이걸 높여서 해수면보다 상당히 높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흙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수님께 질문 드린 것은 사실 포항군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막연하게 해수유통 시키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정확히 어떤 데이터에 의한 그런 것들을 접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교수님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해수유통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수유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알아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막연하게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랬을 때 동력이 저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의 한계성, 그다음에 전문가의 한계성 때문에 한계가 있죠.
제가 사실 이 새만금 사업에 새만금 논쟁에 뛰어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새만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돈을 받고 연구를 엄청 해주세요. 돈은 나오니까. 근데 반대쪽 의견을 하는 사람은 연구비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호주머니를 다 꺼내서 연구를 합니다. 내 시간을 써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야 되지만 그때 이쪽에서도 전문가가 없으면 결국 뭐 내가 반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환경운동이 왜 반대만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돈을 안 받고 도와줘야 되는 전문가가 없이는 그 대안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때 7명의 교수들이 만나서 대안도 만들고 지금 얘기하신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그때 해가지고 대안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봉사는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제한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선 이상으로 가기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간부들은 안 된다는 걸 저희 얘기 드릴 수 있고 최소한 2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관문을 조금 열어서 시와의 경우를 보면 새만금 호수의 한 3분의 1도 수지 개선이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를 이거는 공식화된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값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저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데이터를 얼마나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믿어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오고 우리가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충분히 이해하시기에는 그건 저희가 가진 약간의 한계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하지만 저희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않는 것들을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로 해결해서 문제를 갖는 것은 상당히 좀 사실 사회가 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좀 오늘 내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좀 죄송하고 앞으로도 저희 노력하겠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팁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과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더 많은 또 의견이 있으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저기 여기 새만금 도민회의 여기 고영도 대표님 저도 다 있으니까 저기에다가 자기들 그 주소 성명 쓰셔가지고 회원 가입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하자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머리 맞대고 한번 또 우리가 도전을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새만금이 정말 우리 도민과 같이 정말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고민해주신 오찬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